네, 안녕하세요. 좀 아주 좀 오래된 샤넬 가방입니다. 상당히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가방이에요. 이 일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상태가 어떤지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자주 찍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.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고 다양한 일이 들어옵니다. 복원을 하다 보면은요. 뭐 수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방이 만약에 있으면 냄새가 좀 있다 싶으면 세탁부터 시작을 해서요.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거죠. 지금 보면 이런 틈 사이에도 먼지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이물질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을 꼼꼼히 먼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모서리도 보면은 여기도 지금 구멍이 나 있고 쓰다 보니까요, 오래되니까 그렇습니다. 여기도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. 그 모서리는 네 군데가 다 안 좋고. 그러면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? 세척입니다. 세척도 이 복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세척이 잘 돼야지 그 다음 작업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전국 여기저기에서 복원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, 요즘에는 이제 중고로 명품을 구입해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. 깨끗하게. 명품도 단종이 되니까요. 그래서 다시 판매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복원 사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참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. 세척을 해줄 때는 약간 뻣뻣하고 딱딱한 가죽은 자 이렇게 묻어 나오죠. 약간 그 세척제의 양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. 가방이 오래됐으면 염색약도 오래됐다는 얘기죠.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뭐 하루에도 몇 개도 찍어요. 근데 이제 바쁘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예약이 있으니까요. 꾸준하고 차분하게 하면은 참 수입도 괜찮고 그런 사업이죠. 자, 여기 세척을 할 때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은 광택이 많이 있고 세척을 한 부분은 광택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늘땅 사이에도 이물질이 많다 싶으면 소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. 오늘은 이 세척과 복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.
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복원을 하죠. 자, 이제 광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안쪽 역시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. 자, 이제 잠깐 말리고 복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모서리도 모서리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. 이런 부분들 또 안쪽에, 그러니까 염색이 희끗희끗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부분이 상태가 좀 안 좋고 표피가 이제 염색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자주 손이 닿는 부분 있죠.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복원을 해주면 돼요. 여기도 지금 여기 손잡이도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, 이런 부분, 또 여기 이런 데를 전부 다 복원을 해줘야 돼요.
그리고 손잡이도 상태가 여기도 지금 끝 부분도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겉면 있죠. 이 겉면에서 겉면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염색이 떨어진 부분을 전부 복원을 해줍니다. 안쪽도 복원을 하고 바깥쪽도 복원을 해줘야죠. 이 명품 복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염색만 하면은 금방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. 염색이. 요즘에는 제가 좀 말도 좀 점잖하게 하죠. 몰랐는데 복원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테두리 부분하고 뭐 손잡이 이런 데는 이제 잠깐 보여드렸죠. 이 끝 부분 접히는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복원을 해주는데 이 엠보가 너무 상하지 않게 그리고 약품이 두텁지 않게 그 엠보 무늬를 그대로 살려줘야 되니까요. 자, 이제 모서리를 한번 보죠. 모서리. 모서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. 이 파이핑의 안쪽까지 약품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틀을 잡아줍니다. 자, 여기 보이시죠? 구멍이 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. 안쪽에 약품이 들어가서 완전히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
그리고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해줍니다. 이쪽도 일단은 처음에 복원을 할 때는 상태가 심한 쪽부터 1차적으로 해놓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거죠. 자, 이쪽도 지금 약품이 발라져 있죠. 이 상태로 이제 다시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죠. 일단은 눈에 가장 보이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복원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굳어진 시간, 그 시간을 이제 보는 거죠. 굳어지면은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낡아 보이고 그랬던 가방도 복원을 하게 되면은 복원을 해서 염색을 다시 하면은 아주 깨끗해 보여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서리, 손잡이 전체를 다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. 해주고 나서 완전히 건조가 되고 샌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. 복원은 제가 이제 손잡이 이렇게 해진 부분, 상태가 안 좋은 부분, 이런 부분도 다 복원을 할 것이고, 이제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염색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이 모서리 파이핑 떨어진 부분들, 좀 심한 부분들, 눈에 잘 띄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